1반의 학생 수가 3반의 학생 수보다 많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알아? 여기 지금 평균하고 표준 편차만 나있지 사람 인원수가 몇 명인지 안 나와 있어요. 모름. 모름은 틀린 거야. 2반의 성적이 4반의 성적보다 고르다. 고르다, 고르지 못하다는 건 표준 편차를 보는 거예요. 2반하고 4반의 표준 편차를 봤더니 2반이 더 고르다. 2반이 더 고르다. 맞죠? 1반에 90점 이상인 학생이 없다. 이런 거 모름이에요. 모름. 1반이 평균 꼴찌했다고 해서 여기에 전교 1등 없으란 법 있어? 아, 모르는 거야. 평균을 내가지고 64점인 거지 100점짜리가 없다. 뭐 이런 얘기는 모르는 거지. 모름은 틀린 겁니다. 애들이 이제 모름 때문에 헷갈려가지고 답을 저게 매력적으로 더 보이고 그런 거야. 모름은 틀린 거야. 성적이 가장 높은 학생 5반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 평균만 높지. 전교 1등 여기 있으란 보장 있나? 1반에 있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틀렸다. 이것도 모름이에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60점 미만인 학생은 3반에 가장 많다. 뭐 3반이 꼴찌도 아니고 60점 미만인 학생이 3반에 가장 많은지 몰라. 이것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꼴찌인 1반에 60점 미만이 제일 많아. 이것도 몰라. 어쩌다 보니까 막 지금 막 한 자리 숫자인 애들이 막 모여있고 100점짜리 엄청 많은데 막 1.5점짜리 애들이 막 있어가지고 평균이 이렇게 됐을 수도 있어. 그래서 모릅니다. 모르면 틀린 거예요. 표준 편차가 가장 큰 것은 계산해야 될까요? 계산하려고 그러면 평균 계산해야 되지. 분산 계산해야 되지. 거기다 루트 씌워야 되잖아. 어휴, 이거는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을 보세요. 가장 큰 거가 큰 것, 작은 거가 6이죠? 얘도 가장 큰 거와 가장 작은 게 6인데 그래도 얘는 중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표준 편차가 얘보다는 얘가 작아요. 표준 편차 얘가 더 커요. 이제 큰 거 찾는 거임. 그럼 이건 탈락. 그다음에 3535에서 얘네들 차이는 2밖에 안 나요. 그럼 표준 편차가 막 차이가 6,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의 차이가 6 나는 쟤한테 밀려요. 탈락. 얘는 심지어 이제 중간도 있잖아. 얘에 비해서 얘가 더 표준 편차 작은 거예요. 또 얘는 표준 편차가 아예 빵이에요. 그렇죠? 차이가 없잖아. 평균도 사고 모든 애들이 다 사니까. 그럼 크기 순서로 나열하라고 하면 5번이 가장 작고요. 그 다음에 4번이고요. 3번이고요. 2번이고요. 1번이 가장 큽니다. 이렇게 눈대중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음 표는 서울과 대전 두 지역에 5일 동안의 일일 최고 평균 기온을 조사해 나타낸 것이다. 일일 최고 기온이 더 고른 지역. 고르다라는 거는 안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큰 거랑 가장 작은 거부터 일단 비교해 봅시다. 가장 작은 게 20이고 가장 큰 게 28이에요. 그럼 얘는 차이가 6이 나고요. 그다음에 대전은 가장 작은 게 20이고 가장 큰 게 27이에요. 그럼 차이가 7 나죠. 그쵸? 그래서 고르다, 덜 퍼져 있다, 중간에 모여 있다. 상대적으로 고른 지역은 서울입니다. 중학교 3학년 1반과 2반의 8, 9표 표기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여기는 평균적으로 하면 이쯤 여기 대칭이잖아. 싹대칭. 양쪽 대칭. 인원수 똑같음. 그러면 평균이 13명이라는 거고 어머 얘도 이제 예쁘게 대칭이네. 그러면 평균이 가장 많은 16이라는 거야. 그래프 모양이 대칭이잖아요. 그럼 중간이 평균이야. 왜냐면 작은 거랑 큰 거랑 인원수가 똑같으니까요. 그럼 평균이 A반은 13개, 얘는 2반은 16개. 2반이 팔굽혀 펴기를 더 많이 하는 거네요. 팔굽혀 펴기 기록이 더 좋은 반은 2반이에요. 어느 반 기록이 더 고른가? 고른 거는 뭐 평균에 모여 있는가라고 했었잖아요. 여기 좀 퍼졌죠? 얘가 2반이 더 퍼졌잖아. 1반이 더 모여 있죠? 그래서 이거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1반이 더 고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반 학생들의 수면 시간이 가장 긴 편이다. 3반 학생들의 평균이 가장 크기 때문에 가장 긴 편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말을 바꿔서 수면 시간이 가장 긴 학생이 3반에 있다. 이러면 틀려요. 전체적 평균이 긴 편이다. 라고 한 거니까 맞아요. 세 학급 중 수면 시간이 가장 짧은 학생은 2반에 있다. 이러면 틀리다고. 몰라, 이거. 평균 보고서 뭐 가장 짧은 학생, 가장 긴 학생이 어느 반에 있는지는 모릅니다. 수면 시간이 8시간 이상의 학생 수는 3반이 많다. 이것도 모릅니다. 어, 어쩌다 보니까 평균이 8.2가 됐다는 거지. 8시간 이상의 학생 수가 3반에 가장 많다는 보장이 없어요. 수면 시간이 가장 고른, 이거는 고르다 고르지 않다는 것은 표준 편차나 분산을 보면 돼요.
표준 편차랑 분산이 작으면 평균에 모여 있다는 뜻이에요. 가장 작은 1.7을 가진 2반이 가장 고른 반입니다. 기억, 리을. 3번. 어느 모둠의 학생 10명의 식사 시간을 작은 값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할 때 다섯 번째 있는 값은 25분이고 중앙 값은 27분이다. 아까 한 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는 사람이 25분이고 중앙 값은요, 10명을 계산하려고 했을 때에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평균이죠. 그걸 2로 나눈 게 27분입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 사람은 몇 점인지 맞출 수 있어요. 이렇게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게 27이니까 둘이 더한 상태였을 때 27의 2배인 54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둘이 더했을 때 54가 나오려면 29점이 여기 있죠. 29점. 그럼 27점이 나오겠죠. 그렇죠? 둘이 더해서 54, 그걸 2로 나누면 27. 여섯 번째는 29분이구나. 이 모둠의 식사 시간이 33분인 학생이 들어왔어요. 이 33분인 학생 느린 거 아니야? 33분인 학생은 어쨌든 29분 다음에 줄 서겠죠. 그래서 총 11명이 되었다면 11명의 중앙값은 여섯 번째 학생이 되겠죠. 여섯 번째 학생은 여전히 안 바뀌고 29분짜리 학생이네요. 정답이 29다.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편차를 구한 다음에 편차 제곱의 총합을 총 개수로 나눈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 있었고, 이거를 전개해서 정리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별량들을 다 제곱한 다음에 평균 내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을 제곱한 걸 빼는 방법이 있었죠. 두 가지 방법 다 알아야 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에 가로, 세로, 높이가 있는데 12개의 모서리 길이 평균. 그러면 12개의 모서리 길이의 평균이라는 거는 12개를 다 더한 다음에 12로 나누는 거지. 12개. 왜 12개냐? A도 4개 있고 다 똑같은 게 4개 있어서 B도 4개 있고 10도 4개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더한 다음에 4배 해줘도 되는 거지. 이거. A도 4개, B도 4개, 10도 4개. 그런 다음 총 12로 나눈 것이 12개 모서리 길이 평균이에요. 이거. 그다음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요. 분산에다 루트 씌운 거니까 표준 편차가 루트 6이라는 건 분산이 6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구해야 되는 거하고 주어진 힌트하고 지금 살펴보면 이렇게 짱짱 약 이렇게 약분할까? 이렇게 약분하면은 2니까 넘기면은 24. 그럼 A 플러스 B 플러스 12, 24, A 플러스 B는 14 이거랑 구해야 되는 게 건널비거든요. 건널비는 면이 똑같은 게 두 개씩 있어요.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AB 한 것도 두 개. A하고 10하고 곱한 것도 두 개, 10하고 B하고 곱한 것도 두 개. 그래서 2AB하고 10하고 2하고 곱한 20인데 묶어내면 A 플러스 B. 그럼 A 플러스 B가 14니까 이 A 곱하기 B만 찾아내면 되지. 이런 이제 곱셈 공식하고 관련된 그런 식은요. 이 공식을 이용하는 게 훨씬 편해요. 정리된 거. 얘를 이용할 거예요. 그렇죠? 분산 계산할 때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뺄 거예요. 그럼 제곱의 평균이 뭐냐? 별량을 다 제곱해. A도 제곱하고, B도 제곱하고, 10도 제곱하지. 근데 그게 몇 개씩 있지? 4개씩 있죠? 도수까지 반영을 해서 총 개수 12로 나눈 거. 이게 제곱의 평균이에요. 제곱의 평균. 그다음에 평균의 제곱은 평균은 8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평균의 제곱은 8의 제곱. 64. 그게 분산 6이다. 표준 편차로 하면 안 돼요. 분산 6이다. 거기 보면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을 구출해내요. 그리고 이 세 개가 들어가 있는 곱셈 공식을 쓰면 되는 거야. 짠, 짠, 이렇게.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볼게. 일단 얘를 이항하면 70이겠죠? 약분하면 3이겠죠? 그럼 3분의 괄호겠죠? 그럼 괄호는 212죠?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에 100을 더한 게 210이니까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110이겠죠?
이렇게. 여기 곱셈 공식 까먹으면 또 꽝이지. 곱셈 공식, 완전 제곱식 하나만 기억하면 돼. a 플러스 b의 제곱은 제곱만 있는 거 아니고 둘이 곱해서 2배 있죠? 뭐 있죠? a 플러스 b의 제곱, 14의 제곱, 196,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110. 그럼 2a, b가 110 빼서 86. 됐네요. 그럼 86 더하기 14에다가 20 곱하니까 280. 그래가지고 둘이 더해갖고 366. b를 더했다.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했으면은 얘들의 평균이 m일 때 평균도 a 배하고 똑같이 따라재기 하면 돼. b 하면 돼. 근데 분산은 앞에 곱해진 숫자에만 영향을 받아. 다 같이 그냥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이거는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의 영향 안 받거든. 근데 2배 하세요, 4배 하세요 이러면 뻥 터지기 때문에 제곱, 얘는 편차를 제곱하기 때문에 원래 분산에다가 a 제곱을 곱해야 되고요. 표준 편차는 거기다 루트 씌운 거니까 표준 편차는 근데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 절대값이라고 이제 이론상 하는 거예요. 표준 편차에다가 a의 절대값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x1에다가 뭘 곱하고 뺐는지 이런 거를 따로 적어야지. 따로. 아, 얘는 s분의 1을 곱하고 s분의 m을 뺐네요. 이렇게. 얘도 s분의 1을 더하고 s분의 1 뺐네요. 그럼 평균에도 어떻게 하면 돼? 평균에도 s분의 1을 곱하고 s분의 m을 빼면 되죠. 윙? 그럼 s분의 m 빼기 s분의 m이니까 빵이네. 평균이 빵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앞에 곱해진 숫자의 절대값을 곱하면 되죠. 표준 편차 s라고 했으니까 s는 무조건 플러스. 그러면 원래 표준 편차에다가 s분의 1을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1입니다. 0, 1. 3번. 그런 식으로 선을 그어가면서 문제 푸는 게 이 산점도 요령이에요. 해석을 해보자. 문제 볼 때 X축과 Y축을 먼저 보세요. X축은 영어 점수고 Y축은 국어 점수구나. 화영인의 반 학생 20명의 영어 점수와 국어 점수를 조사했는데 옳지 않은 것은 영어 점수가 90점 이상인 학생. 자, 영어 점수 말했죠? 그럼 영어 점수 90점 라인이 얘예요. 그럼 90점 라인을 그어줍니다. 어우, 너무 굵어. 이렇게 90점 라인을 그어줍니다. 이 정도 보이죠? 90점 이상이니까 이 라인 포함하여 몇 명, 90점 이상, 하나, 둘, 셋, 네 명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네 명 맞네. 국어 점수가 50점 미만인 학생. 자, 그러면 50점, 국어 점수 50점, 국어는 가로를 봐야 되죠, 여기? 50점. 50점 미만이라고 했죠? 그럼 미만이면 선이 안 들어가요. 그럼 이거 2명만 있는 거예요. 그럼 2명 맞고, 초과, 미만, 이상, 이하 잘 들어야 돼. 두 과목의 점수가 같은 학생. 이거 잘 보세요. 같은 건 어디라고? 중간. y는 x, 이 선. 요 라인에 있는 사람. 국어와 30, 30, 40, 40 이렇게 50, 50 같은 애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6명 맞네요. 국어 점수보다 영어 점수가 높은 학생. 자, 지금 둘이 같은 거를 그어놨죠? 같은 거에서 국어에 쏠리면 국어 점수가 높은 학생이고 영어에 쏠리면 영어 점수가 높은 학생이에요. 국어 점수보다 영어 점수가 높은 학생은 이쪽에 쏠린 사람을 세라는 얘기죠.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명이야. 땡이네. 8명. 국어 점수가 100점인 학생들의 영어 점수 평균. 요거 잘 보세요. 국어 점수가 100점인 학생들. 100점. 여기 국어 점수가 100점인 학생 이 2명이죠. 그 사람의 영어 점수 평균. 아이고, 그럼 얘 영어 점수 몇 점이냐? 80점. 야, 영어 점수 몇 점이냐? 100점. 평균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180을 2로 나눴으니까 90점. 이렇게. 국어 점수가 100점인 학생들의 영어 점수를 봐야지. 이 2명의 영어 점수를 봐가지고 평균을 내줘야 합니다. 다음은 오른쪽에 포유류에 속하는 8종의 동물의 임신 기간과 한 번에 출산하는 평균 새끼수. 임신 기간이 나와 있고요. 한 번에 출산하는 평균 새끼 수 산점도입니다. 임신 기간 이거 봐야 되죠?
100일 이상, 200일 이하. 100일 이상, 100일 이상, 200일 이하. 그러면 그 선도 들어가는 거죠. 이상, 이하는. 그쵸? 그럼 몇 종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종류요. 자, x, y는 잘 보세요. 작년이 x구나. 작년 x, 올해는 y. 여기가 x, y인 거예요. 이 점을 찍으세요. 라는 얘기요. 4, 8, 여기 점 찍고, 6,2, 6,2 찍고, 1,4, 1,4 찍고, 8,9, 8,9, 여기 찍고, 5,5, 5, 안 적혀 있는 게 5죠? 여기 5, 여기 5죠? 5,5, 이렇게 찍고. 이런 식으로 점을 다다다다다 찍어보세요. 라는 얘기야. 오른쪽은 주역인의 반 학생 25명의 2학년 때 수학 점수와 3학년 때 수학 점수를 조사했다. 아, X축이 2학년이고, Y축이 3학년이구나. 3학년 때 성적이 향상된 학생은 전체 몇 퍼센트? 이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 3학년 때 성적이 향상된 사람이라는 건 3학년 때 성적이 더 높아진 학생이라는 얘기지. 그럼 같아진 거 기준. 여기 선을 끕니다. 그럼 같아진 거보다 3학년에 쏠린 사람. 3학년에 쏠린 사람. 여기. 이 사람들은 전체의 몇 퍼센트인가라는 거는 전체 몇 명이죠? 25명 중에 몇 명이고 그걸 단위를 퍼센트로 나타내 주세요 하면 곱하기 100 하세요 이런 얘기야. 맞죠? 전체 중에 몇 명 이거 찾아야 되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명. 8명. 그럼 25랑 약분하면 이제 4니까 32%. 오른쪽 야구선수 15명이 작년과 올해 친 홈런의 개수입니다. 작년이 X축, 올해가 Y축. 작년과 올해의 친 홈런의 개수의 합이 16개 이상. 합이 16개 이상. 그럼 합이 딱 16인 거 찾아볼게요. X하고 Y하고 더해서 16인 거. 그럼 10일 땐 6이어야 되고, 요 라인이지? 지금 실제 없지만. 그 다음에 9일 때는 7이어야 되고, 8일 때 이거고, 요거고 아니고 요 라인을 이렇게 쫙 선을 긋습니다. 조심해야 될 거는 연필을 근데 실제 시험 칠 때 너무 진하게 끄면은 여기 점이 있었는지 막 이런 거 못 알아보고 이래가지고 틀리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연하게 끄는 연하게. 그리고 만약에 여러 개를 본다 그러면 하나 봤으면 지우고 여러 개 선이 있어서 헷갈렸어요. 뭐 이런 애 많거든. 이 선이 바로 합이 16인 선이에요. 그럼 합이 16 이상이라 그러죠. 이상. 이상인 거면 그거보다 합이 커야겠지. 그럼 이쪽은 합이 더 작다? 막 8 더하기 7이니까 15잖아. 이게 여기 더 큰 거는 이거지. 근데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 라인도 포함이지. 몇 명이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명이요. 오른쪽 뮤지컬 동호회 회원들이 올해 상반기, X축, 하반기, Y축 뮤지컬 관람 횟수를 조사했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뮤지컬을 관람한 횟수의 이제 차 세하는 거 해보자, 차이가 3회인 회원은 몇 명인가? 차이가 3회. 차이가 빵인 라인을 먼저 그어야 합니다. 차이가 빵 라인은 같은 거죠. 거기에서 3칸 갑니다. 한 칸이 1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3칸을 뚜루룩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어주세요. 3칸을 이렇게 3칸 가가지고 3칸 가가지고 3칸 가가지고 선을 그어줍니다. 근데 여기만 끄면 안 돼. 이래서 많이 틀려. 한쪽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럼 차이는 이쪽으로도 3칸. 3칸, 3칸, 간 라인. 요 라인을 그어줍니다. 이 라인이 여기 있는 애들이 차이가 진짜 3난 애들이 봐요. 2회, 5회 차이가 3나네. 얘도 3회, 6회 차이가 3나네. 여기도 1회, 4회 차이가 3나네. 이런 애들이야. 그러니까 딱 중간에서 3칸씩, 3칸씩 간 라인 점들 있지? 3칸씩 쫙 끄고 3칸 가고 쫙, 3칸 가고 쫙, 쫙 끄면 여기 있는 애들이 차이가 3나는 애들인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에요. 전체의 몇 퍼센트냐 했네요. 전체 인원수 안 나와 있네. 이럴 때 짜증나는 거지. 그럼 세야 돼. 전 몇 개냐는 거네. 꼼꼼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15명 곱하기 100. 그러면 3으로 하면은
5분의 2에 20이니까 40%.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점수 차이가 20점 이상이라고 했어요. 아까는 차이가 딱 뭐 3점, 뭐 1회 이런 게 있었는데 2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차이가 더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차이가 같은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여긴 같은 거고 20점 차이 나는 거는 한 칸이 지금 10점인 거 확인을 하시고 두 칸씩 가가지고 선을 그어주겠죠. 두 칸 가서 요 라인에 선을 긋고 여기도 두 칸 가서 이 라인에 선을 그어주는데 20점 이상이니까 이쪽입니다. 여기. 더 벌어지는 거지. 이쪽으로 더 벌어지는 거 찾아서 해주는 거죠. 몇 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상이니까 20점 라인도 들어가거든요. 몇 명이었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명. 아홉 명. 다음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시험에 합격한다고 한다. 이 시험의 합격률은 몇 퍼센트인가? 즉 전체 인원수 중에 합격한 사람 곱하기 100. 그게 합격률이죠. 전체 인원수가 문제에서 말해줬네요. 20명. 그럼 20명 중에 합격한 사람 찾아서 곱하기 100 해야 되는데 합격하려면 1차와 2차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이라. 여기 잘 보세요. 자, 1차와 2차 시험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이라는 건 1차와 2차 시험의 합이 몇 점 이상이라는 거야. 합해서 2로 나눈 게 80이잖아. 그러니까 1차와 2차 합이 160 이상이라는 거죠. 아까 합 세는 방법 했었죠? 그 합 라인이 160인 거 찾아야 돼요. 합 라인이 160, 그럼 100이면 60, 여기. 90이면 70, 요 라인이죠. 제죠, 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라인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명이에요. 몇 퍼센트니? 라고 했으니 35% 합격. 오른쪽은 어느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참가한 16명이 5월과 6월에 감량한 체중을 조사해서 나타낸 산점도이다. 옳은 것을 찾아야 돼요. 5월보다 6월에 체중을 더 많이 감량. 그러면 둘이 같은 라인을 선을 그어봐야겠죠? 같은 라인에서 6월에 더 많이 감량하면 6월에 쏠려 있어야 되죠. 이 사람들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6명, 옳은 것. 그리고 5월과 6월에 감량한 체중의 차가 3kg 이하. 그럼 차이는 이제 한 칸이 1인 거 확인하고요. 세 칸, 세 칸 간 걸 연결해 주면 돼요. 여기도 세 칸 가서 연결을 해주면 돼요. 이하라고 했죠? 그럼 요 범위 안에, 이 범위 안에 들어오는, 라인 포함하여 요 범위 안에 들어오는 사람을 세는데, 이게 더, 속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럼 바깥쪽에 있는 사람이 하나, 둘, 세 명이니까, 세 명을 16명에서 빼면 되죠. 그러면 16 빼기 3, 13명이에요. 그러면 틀린 것. 두 달 동안 가장 많이 체중을 감량한 참가자. 두 달 합해서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7 더하기 7, 14kg를 감량한 사람이 제일 많이 감량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5월에 감량한 체중은 7kg, 아이고, 5월에 7kg입니다. 7kg. 3번 틀렸고. 두 달 동안 감량한 체중, 두 개 합을 말하는 거죠. 6kg 이하. 그럼 합이 6kg인 라인을 찾아요. 웬 합이 6이다 하면 5일 때 1이고, 4일 때 2고, 3일 때 3이고, 이하니까 라인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이게 맞는 거네요. 6명이다. 마지막 5월, 6월에 감량한 체중의 평균. 평균은 둘을 합해서 2로 나눈 거니까 평균이 4kg 이상이라는 것은 합이 8kg 이상인 참가자는 전체의 몇 퍼센트인가 해야 돼요. 그럼 합이 8인 라인부터는 찾아요. 합이 8이다. 6일 때는 2고, 5일 때는 3이고, 4일 때는 4고, 요 라인이죠. 8kg 이상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명이에요.
전체가 16명이었으니까 16분의 9 곱하기 100을 계산해 봐야겠죠? 4로 하면은 4분의 25고, 그러면 9 곱하기 5 했을 때 45, 18이니까 곱하기 4. 4로 나눠주면 5하고 이제 25는 6. 그럼 10 남으니까 25가 되겠죠. 56.25인데 62.5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틀린 것. 자, 문제 옳은 것은 1번과 4번.